103조 위반의 모습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요런 거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시험 나오고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튀어나왔어요, 작년에. 이게 이제 반사회적 행위는 우리가 지금 시험을 10월 달에 치죠. 그럼 2월 달부터 이제 그의 시험이 사법고시부터 해서 업무사, 간평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부터 민법을 치는 과목이 굉장히 시험이 많습니다. 다 하다 보면 원래 작년에 나온 걸 딱 조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나옵니다. 그럼 대충 우리도 뭐라고? 나옵니다. 대충. 그래서 10월달 되면 뭐가 나올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나왔던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에 3번 노름빛 변제하기라는 계약되어 있습니까? 네. 노름빛은 변제할 필요 있어 없어요? 네.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다음에 피보험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게 보면 생명보험계약인데 예컨대 갑을병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가 있었는데 요 갑이 살인해서 보험금을 부정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에 체결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살인을 했어요. 그럼 보험금 줄 필요 없죠. 근데 요 다른 자들이 보험금 달라고 소송할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이 했지 우리는 하지 않았지 않았냐. 돈 달라니까 법원에서 말하기를 요 보험계약 자체가 뭐라고? 103조로 무효다. 너네들도 못한다 나온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6번을 보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갑이 을과 지금 소송을 붙는데 토지 소송입니다. 근데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버님 때 매매했는데 매매 안 했는데 토지가 어쩌고 넘어가고 삼촌이 가지고 어쩌고 지금 현재 토지가 20억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성수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왜냐하면 부모님이 때 했던 것은 보면 법률 관계가 명확한 게 안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요걸 받을 수 있는 이제 의뢰를 해보면 20억짜리 의뢰를 하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촬영은 나가지만 우스갯소리로 이게 성수할지 안 할지 잘 모르면 변호사한테 의뢰하게 되면 이 착수금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네? 성수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것은 착수금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성공사례비를 받을 수가, 그러니까 착수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착수금 1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한다. 그럼 나는 사실상 이게 아버님으로부터 이게 분명히 내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토지가 지금 매매한 지 10년이 지났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럼 이게 현금 1000만 원 주고 지금 의뢰하기가 굉장히 부담감스럽습니다. 그럴 때 브로커가 나타납니다. 이 브로커가 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착수금 전혀 필요 없다 그래요. 자기들이 다 소송해 준다는 겁니다. 인지시에 한 50만이나 20만 원만 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사례비도 현금으로 달라 안 그러고, 만일 성수하면 요 토지 매매가 지금 토지가 소송됐죠. 그 토지 좀 200평만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물 일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가 안 된다고?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의뢰를 하게 된다고. 아직까지 그래서 법원 주변에 브로커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소송가는 10억 정도 되는 게 큰 건데 사실상 여러분 성수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들, 아버님하고 삼촌하고 싸워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어머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저 토지가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소재 이야기는 힘든다니까. 그럴 때 다 이런 놈들이 붙는 겁니다. 그럼 이 수수료 준다는 약정은 유효게 무효게? 당연히 무효겠죠. 그럼 유효가 되면 뭐 변호사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유효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럼 그냥 무효 그러면 됩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성소를 지켜주고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양도하기라는 것 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혼인질서에 반하는 거 1번 보십시오. 첩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입니다. 첩계약은 무효지. 무슨 계약은 무효지. 첩계약을 조건으로 처에게 정리하는 계약도 유효게 무효게? 만일 처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혼인신고해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뭘 혼자 고민합니까? 하면 안 되지, 그게. 첩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부수에서 이루어졌던 계약 다 무효입니다. 그런 거 안 돼요. 그 2번 나와있잖아요. 첩계약을 맺으면서 뭐 사망하거나 할 때 입적시킨다 이런 건 다 무효입니다. 본처가 사전 동의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그런 건 동의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이상한 분들 많네. 여기에는 다른 거와 달리 상당히 뭐라고? 이상합니다. 이거 뭐 명확한 건데도 한참 뭐 밥도 이상하게 하고, 형님이 괜찮다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때는 형님이 아니라니까. 원래 여러분, 이게 본체에게는 남편과 첩이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둘 다 불법행위자입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본체는.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컨대 뭐 공정을 썼다. 그래도 이혼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무효입니다. 평생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번 돈 전부 다 너를 주겠다. 그것도 다 무효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에 보면 사찰 존립의 필수 불교학이라는 재산이 임야를 정리하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지금 제가 띄엄띄엄 읽어보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첩계약이 밑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왜 밑줄 칩니까? 아니 그걸 왜 밑줄 치? 여러분 그걸 다시 외울 필요가 뭐 있다고 밑줄 치고 그럽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안 해오면 나중에 첩계약이 도로 유료가 됩니까? 거기에 생명보험계약 그거 밑줄 칠 필요가 뭐 있냐고. 그 변호사 아닌 자가 그거는 오지선다에 딱 넣으면 다 맞출 수가 있다니까.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체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할 때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소설책들을 읽어보세요. 2번 읽고 3번 읽으면 나중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시험 치기 하루 전날 이걸 읽어봐요. 그 시험장에 따면 오직 쓴다면 찍을 수가 있다니까. 이해됩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 같은데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관념과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오른쪽 53페이지를 펴보면 나옵니다. 그걸 지금부터 봅니다. 대표적인 게 갑이 지금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예요. 그런데 채권자 ABC가 돈을 안 주니까 이 건물을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제 집행하게 되면 자기 부동산 날아가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짜고 가짜로 매매합니다. 혹은 가짜로 근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짜로 매매하거나 가짜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오른쪽 1번 판례입니다. 53페이지 1번 나오죠?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반사회적 행위 같은데 아닙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것은 변론하고 안 해요. 비자금이란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금액을 비자금이라 그래요. 도태우 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 요걸 숨겨야 됩니다. 요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즉 은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계약이 임치계약이에요. 그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란 게 판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4번을 먼저 봅니다.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A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어느 모든 종교는 파가 있을까 없을까요? 파 없는 데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시합파, 순위파 나누고 구교, 신교로 나누고 신교도 종로교회 뭐 다 나누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싸움하죠. 그거 다 저쪽에 올라가면 다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 애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더냐고. 안 때릴 겁니까? 응?
그래서 종교는 믿는 사람한테는 아까 제가 저번에 말했는데 믿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그 기호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야간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민족이 달라서 싸우면서 죽는 사람보다는 종교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죽이고 지금 한참 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논쟁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 여기도 갑파가 있고 얼파가 있어요. 그래서 주지직을 넘겨주면서 거액의 금품, 거기에 3억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겨주면서 주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주지직을 넘겨줄 때 반대판한테 3억을 주는 겁니다. 이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넘겨주고 판다는 그 금품 주겠다는 계약은 뭐라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맞아요. 그러나 주지를 임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한다고? 조계종 총문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임명한다고. 그런데 총문에서는 거액의 금품을 주고 주지직을 사고 판다는 걸 알면서도 무기랍니다. 무기라면서 종교법인을 주지를 임명합니다. 그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임명은 유효라는 겁니다. 결국 돈 주고 팔거나 말거나 그 주지는 뭐라고? 유효하게 주지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주는 계약은 무효니까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럼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주더라도 도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게 이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괜찮다 이 뜻입니다. 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판례가 그런 겁니다. 그 종교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볼 것 같으면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은 5억인데 5억 하게 되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매매 계약서는 실제 대금이 아닌 더 낮은 금액을 기록하기로 약정합니다. 다음 계약서 작성합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어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아파트 매매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반사회적 행위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6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이후로 넘기로 받기로 했다. 7번 더 낮은 금액을 기록하기로 했다. 다 반사회적 행위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번,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56페이지를 펴봅니다. 56페이지 반사회적 행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무효죠. 뭘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행했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무효면 다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 했죠.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딱 이때만은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불법 원인급여라는 746조 조문이 나와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말이 불법을 원인으로 되어 있죠.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익이 만연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 다 다음에 뒤에 그러나 혹은 단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걸 본문이라 그래요. 뒤에 있는 걸 단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어지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원칙이고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예외 그렇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도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빚을 변제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도박빚 변제 약정을 하는데 도박빚이 2억입니다. 28까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법률 관계 같으면 자, 두 사람 사이에 도박빚 변제 약정을 했는데 28날
을이 도박빚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걸 도박빚 채무자, 도박빚 채권자라고 합니다. 안 주니까 갑이 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국가한테 소를 제기한다는 건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주라 그러게 안 주라 그러게. 왜 2억을 달라느냐라고 물어보겠죠. 국가는 법원에서. 그러면 갑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도박을 했걸랑요.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변제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이 도박빚 변제약정은 무효라고 말해요. 그럼 무효는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왜 무효냐고 물어보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28날 2억을 변제했어요. 변제하는 그날 마음을 잡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첫날 강의 듣는데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달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돈을 줬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그럼 돼, 안 돼? 도박빚 변제약정을 했걸랑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을이 갑에게 돈을 준 이유가 뭘 원인으로 돈을 줍니까? 도박빚 변제약정입니다. 급여한 원인이 뭐라고? 불법이라니까. 살인 청부를 부탁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마약 구입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왜냐? 이때 도박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는 즉 반사회적 행위는 갑만 반사회적 행위하는 게 아니고 을도 반사회적 행위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그럼 갑도 도와주지 않고 을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급여한 것은 반환 청구를 못 받습니다. 요때 불법은 오로지 뭘 말한다? 103조를 말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는 반환 청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빚은 변제할 필요 없고 변제했을 때는 도로 봉문안 못 받습니다. 사기 도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갑은 사실상 돈 받을 이유가 못 받죠. 그런데 줬을 때는 돌려줄 필요 없으니까 만일 받았을 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그래요. 받을 수 없는데 이미 받았을 때는 챙길 수 있는 거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첩계약을 하면서 첩계약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리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경과되고 고마웠다 그럼 것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첩계약을 하면서 정리하기로 했고 만일 정리계약에 따라서 등기 딱 넘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야 하고 도망가 버렸어.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없다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한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103조와 관계된 겁니다. 이때 불법은 뭘 말한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뭐라 그랬죠? 무효. 그럼 강행법규를 반해서 무효가 됐을 때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초과 중개수수로 주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줄 필요 없는데 줬을 때는 반환받을 수 있게 없게. 그럼 이 말은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강행법규와 반사회적 행위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면 746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746조에서 불법은 오로지 뭘 말한다?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반사회적 행위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51페이지를 펴보면 강행법규와의 구별되어 있습니까? 예, 통설 판례는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무효가 되고 반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7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자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해서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746조는 오로지 뭐만 말한다? 반사회적 행위만 말합니다. 103조에 해당됐을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걸 제외하고는 앞으로
민법 끝날 때까지 무효를 한 마리 넘으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어떤 무효라도 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딱 뭐만 안 된다? 103조 해도만 안 됩니다. 103조에 해당되는 것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앞에 제가 54페이지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와 있죠. 요거는 심화학습 때 볼 테니까 이번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54페이지 나온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 고르는데 제가 리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었죠. 요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리얼 말입니다. 리얼. 허위 진술하고 대가로 제공받기라는 거. 거기 보면 니은을 보십시오. 보험사고 나옵니까? 보험계약 나오죠?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다음에 기억을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겠습니까? 그럼 보나보나 기억은 아니겠죠? 그럼 기억 들어가는 거 지우고 니은은 보험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이다.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반사회적 행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들어가면 되겠죠? 기억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2번 아니면 몇 번이라고? 3번입니다. 근데 리얼을 보니까 쭉 마지막 줄 보니까 허위 진술 나오죠? 여러분 감을 찍더라도 허위 진술은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 그럼 모르더라도 합격한다니까. 모르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게 답이 3번밖에 안 돼. 지금은 이상할 것 같아도 아까 앞에 있는 그걸 계속 읽어보면 이거 저절로 뭐라고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자, 다음에 57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무리가 됩니다. 57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100몇 조다? 4조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격물이 인하여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공정 법률행위 혹은 폭리이라 그러는데 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불공정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라 하고 그걸 예를 든 조문이 뭐다?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시규정이다. 그러면 104조가 없더라도 어차피 불공정 행위는 몇 조가 해대해서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드는데 제가 10월 시험 될 때까지 똑같은 예를 듭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 갑이 손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급박합니다. 그럼 시골에는 뭐는 있지만 토지는 있지만 현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시가 10억 나가는 토지를 금매물로 1억에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겨줬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른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걸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이걸 폭리자라 그러고 상대적으로 할아버지를 피해자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항상 우리는 효력 요건을 봅니다. 유효냐 무효냐입니다. 두 사람 사이는 무슨 법률행위 했습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했지 않습니까? 유효면 어른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폭행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불공정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때 불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급부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것을 급부라 그럽니다. 이 갑의 채무는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자기 채무죠. 그 급부하는 것과 을의 채무는 대금 1억 지급하는 게 자기 채무 아닙니까? 그 급부를 서로 뭐하고 보니까 비교했을 때 현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불균형인지 없는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 등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 3배는 불공정이고 2배는 아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토지냐, 건물이냐, 아파트냐, 단독이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학일적으로 몇 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그 오른쪽 보면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만 사회 통념에 따르더라도 그 가치는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말해야 되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배는 되고 7배는 안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란 주고받을 때 해당되니까 정력이학은 불공정이가 적용될 수 있게 없게. 정리는 불공정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 지는 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공정입니까? 정력이학은 불공정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무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정력이학은 불공정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불공정이가 적용될 수 있게 없게. 이거는 경매는 국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경매 같은 거는 불공정이가 적용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정려, 두 번째 경매 같은 겁니다. 다음에 나중에 좀 다시 해보는데 지금은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을 했죠. 근데 꼭 계약에만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되느냐?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게 없게? 이게 채권 포기하는 겁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꼭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거기에 뒤에 있는 5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A 회사에 물품을 납부하는 갑이 있습니다. 근데 물품 납부하니까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A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갑이 엄수표를 발행했는데 A의 허락 없이 엄수표를 발행했어요. 결국은 부정수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엄수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자 갑의 부인 을이 회사에 찾아가니까 구속을 취해달라니까 이 회사가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던 채권을 뭐 해달라? 포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을 취하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이 채권을 뭐였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서 이 갑이 풀려나자마자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채권 포기는 나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로 무효다라고 말하니까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채권 포기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너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법원에서 누가 안 된다 그랬냐라고 나온 겁니다. 이 채권 포기도 이 갑의 신체적 궁박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기본서에 머리 좋은 남편 사건이 있고 갸륵한 여인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갸륵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남편을 구할 일념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1억 채권을 포기하면 구속 1년 면해준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따리 삽니다. 잠시 들어갔으면 된다고 합니다. 1억 포기하니 뭐라고? 들어가는 게 나왔습니다. 2억이면 말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알아서 뭐라고? 쏘고 사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에 아저씨가 2억 포기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2억이 있으면 1억 징역을 면한다 그러면 집 팔아서 2억 대줄 사람은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2억이라는 재산이 날아가 버리면 집 날아가죠? 그럼 바로 뭐라고? 집에 있는 내 식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은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 될 것 같죠? 1년은 짧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응?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게 신체적, 우리 신체범하고 요즘은 이게 재산범죄죠. 경제범이라는데 이 경제범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실제 말하면 팔이 하나 잘리면 그 사람에게 불편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히 불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 그럼 그게 관계되는 뭐라고? 모든 식구가 뭐라고? 엄청난 시간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가 나쁜 겁니다. 그게 옛날하고는 달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가득한 여인네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뭐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준 거 아닙니까?
채권 포기는 무효라고 나왔어요. 불공정 법률에는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기억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3천만 원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면 실망스러우니까 3천부터 올라가시면 아마 대부분 1억 올라가기 전에 수독될 겁니다. 아마. 다음에 주관적 요건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계엄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고, 폭리자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이라 그러는데 풀어 쓰면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이때 궁박은 정신적, 신체적 궁박도 되고 일시적 궁박도 궁박으로 봅니다. 경솔은 보통인이 기울이 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보통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 무경험은 생활 경험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토지매매죠. 그럼 토지매매가 없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토지매매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의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그냥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럼 요 셋 중 다 갖춰야 되느냐? 아니죠.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이 셋 다 갖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리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폭리자가 알고서 알지 못했을 때는 104조는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고서 뭐 된다? 이용하라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효죠. 그럼 항상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겠죠. 피해자 입증합니다. 그럴 때 시가 10억 상당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입증하면 호남보나 궁박경솔 무계엄 상태에서 한 것으로 추정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게 마지막 남은 답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객관적, 주관적 요건 일일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무효죠. 알겠습니까? 그럼 무효면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행했어요. 그럴 때 반환받을 수 있냐 문제인데 이 104조도 103조 예시 규정이죠.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그럼 반환받을 수 없느냐? 이거는 틀립니다. 결론은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지금 반사회적 행위는 뭐가 반사회적 행위냐면 요 폭리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는 도박, 살인, 청부, 첩약인데 그때는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러나 여기는 폭리라는 불법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어리게만 했지 피해자는 폭리라는 불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불법 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우리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 폭리자는 1억 달라고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게 없게? 없다니까. 방금 도박빚 변제할 필요 없는데 변제했잖아. 변제할 필요 없는데 변제했다니까. 그럼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못하냐고. 네 불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폭리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반환 못 받습니다. 결국 누가 또 이익을 누린다? 갑. 이게 반사적 이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8, 59페이지 절대적 무효 보면 그게 두 번째 절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절은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원인급여 74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폭리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원하고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했어요. 병은 이 등기가 무효인 폭리행위인 줄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럴 때 갑은 이 을에게 폭리행위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폭리를 승계받은 병에게도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런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대적 무효 다시 하는데 우리나라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무효했죠. 그 무효도 무슨 무효게? 절대적 무효. 조금 전에 강행법기업안에 했을 때도 무효했죠. 절대적 무효.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갑이 소유자였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 등기를 믿고 병이 매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폭리행위인지는 몰랐던 거죠. 다음에 다시 또 정에게 넘겼어요. 다음에 또 무에게 넘겼어요. 다 뭐 믿고 매수했습니까? 등기 믿고. 그런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폭리행위로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 갑은 을, 병, 무를 순차대에서 다 말소시킵니다. 병 앞으로 된 등기 말소시키고 회복하고 다시 말소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말소시키고 다 말소시키고 갑 앞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런 무효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사자에게만 무효가 아니고 그 승계받은 모두에게 무효인 것. 그걸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효인 추인 이런 건 나중에 볼 겁니다. 앞에 제가 무효점에서 절대적 무효란 말인데 생략을 했는데 이게 다 그 뜻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이면 이 여러분 보면 정의 입장에서나 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뭘 믿고 샀는데 등기부 보니까 을 앞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으니까 믿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호 못 받는다. 그게 공신력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무효인 전환 이런 건 나중에 뒤에 무효 전환할 때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목적의 유효권에 관한 겁니다. 목적의 유효권. 그런데 작년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여기까지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시험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반사회적행위입니다. 반사회적행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종합문제, 단독행위 같은 거 한 문제 끼워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판례죠. 판례를 조금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1페이지 이하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6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 나온 것인데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죠. 2번을 보니까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정여의 경우도 적용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1박만이 주는 건데 무슨 불공정이 있습니까? 한쪽만 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찍더라도 몇 번이게 답이게? 2번이라고. 이걸 2번 안 치는 사람은 이상해. 이거는 불공정 정리예요. 지는 주지도 않는데 무슨 불공정입니까? 여러분 저한테 줄 거 있으면 그냥 주세요. 내가 불공정 말 안 하고 다 받을 테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게. 자,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한 것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네, 궁박은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일시적 묻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니까 경매란 말이 튀어나오죠. 그럼 마지막 줄 없다.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정매나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했던 게 민법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인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엄청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